마늘은 항암식품 1위에 등재되어 있을 만큼 암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고 혈액순환 촉진, 중금속 배출 등과 함께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마늘을 먹을 때 껍질은 모두 버리고 알맹이만 먹어왔습니다만 최근에 마늘 껍질의 효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마늘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량도 많아서 모든 암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마늘 껍질의 성분을 온전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2020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은 1인당 1년에 약 7.2kg의 마늘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는 권장 소비량의 약 5배 정도인데 이처럼 한국 사람들의 마늘 사랑은 세계에서도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늘의 알리시인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플라스민 활동을 강화해서 심장 및 혈관의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살균 작용도 있어서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마늘에 들어있는 황화물은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혈압 강화 효과가 있어서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되고 중금속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늘은 항암식품 1위에 등재되어 있을 만큼 암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고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강정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조금 전 설명드린 혈액순환 촉진, 혈압 하강 효과, 중금속 배출 등과 함께 피부 노화 예방, 간기능 활성화, 소화 촉진, 당뇨병 치유에 도움 주고 감기 예방, 불면증 해소, 비만 예방과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통마늘을 손질하고 나면 수북하게 쌓이는 마늘 껍질을 모두 버려왔는데 최근에 마늘 껍질의 효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마늘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섬유질은 4배,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7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늘 알맹이보다 마늘 껍질에 더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늘 껍질은 훌륭한 항암제라고 합니다.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량도 많아서 모든 암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폐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과 위암의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마늘차는 체중을 감량하는 데 아주 뛰어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몸에서 과다한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을 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춰주고 혈관을 확장하고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 B1, B2, C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시력과 피부에 좋고 노화 예방에 아주 좋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의 성분을 온전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마늘 껍질차를 만들어 마시면 좋은데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다음에 프라이팬에 수분이 날아갈 정도로 2 내지 3분가량 타지 않도록 볶은 뒤에 물 1리터당 마늘 껍질 15g 비율로 우려내면 됩니다. 또한 마늘 껍질과 설탕, 물을 넣고 끓인 후에 숙성시켜서 마늘 껍질 효소로 마셔도 되고 대파 뿌리나 표고버섯 등과 함께 육수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전투 후에 감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늘차를 늘 마실 정도로 아주 흔한 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 섭취 시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과도하게 섭취하면 눈과 간을 상하게 하고 머리가 빨리 휘어진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 음허화왕으로 눈, 혀, 구내염이 생겼을 때에는 복용을 금지해야 한답니다. 마늘 껍질을 생으로 많은 양을 먹으면 섬유질 때문에 위와 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배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상처가 나면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일을 먹거나 채소를 조리할 때 무심코 버렸던 것들 중 마늘, 참외, 양파, 고구마 껍질 속에는 건강상 이점이 많은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구마 껍질에 많은 식이섬유는 다른 식품의 식이섬유에 비해서 흡착력이 뛰어나서 각종 발암물질을 배출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보랏빛 고구마 껍질에 포함된 베타카로틴은 열을 가해도 잘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굽거나 찐 고구마의 껍질을 벗기지 말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도 껍질에 대한 효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식사를 하는 프랑스인들이 포도 껍질 덕분에 심혈관 질환이 낫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프랑스인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심장질환 사망률이 낮은 이유가 포도 껍질에 함유된 폴리페놀이 열쇠라고 하고 이 현상을 프렌치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1990년 미국에서 심장질환 사망률이 급증해서 연구를 했는데 프랑스인들은 심장병 사망률이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프랑스인들이 즐겨 마시는 와인이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인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증가시키는데 HDL은 피 속의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될 위험을 줄인다는 말이고 뿐 아니라 레드와인을 섭취하면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혈전증을 예방해 준다는 것입니다. 와인 속의 항산화 성분은 레스베라트롤, 탄닌, 카테킨, 안토시아닌 등의 폴리페놀들인데 항산화 성분이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고 흡연을 많이 하는 프랑스인들의 심장질환 사망률을 낮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약 없이 자란 포도의 영양
영양분이 더 풍부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농약을 치지 않으면 벌레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생육이 더디고 크기도 작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씻기 어려운 포도 껍질을 안심하고 먹기 위해서는 유기농으로 재배한 포도라 해야 될 것이고, 농약을 치지 않은 포도에는 포도 알에 흰 가루가 묻어 있는데 이것은 매우 미세한 돌기로 형성된 과분이라고 합니다. 포도 껍질의 구조라고 하는데 이 흰 가루가 가득한 것이 무농약으로 키운 포도의 증거라고 합니다. 농약을 치면 농약에 말라붙은 흔적이 뚜렷이 얼룩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양파 껍질이 혈액을 맑게 하고 고지혈증을 예방한다고 하는데요. 양파 껍질에는 항산화 영양소인 플라보노이드가 알맹이의 30배 내지 40배로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노화를 일으키고 피로물질이 쌓이게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양파 껍질의 퀘르세틴은 혈관벽의 손상을 막고 건강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춰주고 혈압도 낮춰줍니다. 양파에서 톡 쏘는 맛을 느끼게 해주는 유화아리일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소판이 엉기는 것을 방지하고 혈관 내 섬유소 용해 작용을 도와서 혈전이나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양파 껍질이 만성염증 예방에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2020년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만성염증을 없애는 방법을 보면 첫째, 항염식품 섭취하기입니다. 항염식품으로 채소, 과일, 견과류, 오메가3, 녹차와 커피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고, 둘째는 장내 미생물을 관리하기입니다. 장내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는 다당류나 섬유질 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기름진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적절한 운동, 넷째 충분한 수면, 다섯째 금연, 여섯째 절주, 일곱 번째 만성 스트레스 극복이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염증을 줄여주는 건강보조식품 섭취하기인데, 여기에는 커큐민, 생강, 카테킨, 클로르겐산, 오메가3, 보스웰리아, 레스베라트롤, 퀘르세틴 등이 있는데, 마지막 퀘르세틴이 양파 껍질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을 많이 드시면 만성 염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피 껍질이 관절통을 예방하고 혈당을 지켜준다고 하는데요. 계피는 후추, 정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로 기원전 4000년경부터 이집트에서 미이라의 방부제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매우면서도 달콤한 계피 특유의 맛은 오랫동안 접해온 만큼 익숙한데 상쾌하고 독특한 향과 맛으로 한약재 등 쓰임새도 다양합니다. 콜라의 핵심 성분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계피나무는 육개나무의 다른 이름으로 육개나무의 껍질을 말려 사용하기 때문에 계피라는 이름이 붙었고, 직접 사용하거나 가루로 갈아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껍질은 뜨거운 음료, 피클, 절임 등에 사용되고, 가루는 빵, 케이크 등에 주로 사용합니다. 계피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돕고 간이나 폐의 기를 고르게 해주고 관절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 개선 작용도 있는데 인슐린의 활성을 촉진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보스턴 조슬린 당뇨병 센터 연구진의 연구에 의하면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면서 당뇨병 환자나 당뇨를 예방하려는 사람은 계피를 함께 섭취하실 것을 권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피의 섭취법이 다양한데, 커피나 차에 설탕 대신 넣어서 마셔도 되고, 요거트나 오트밀에 넣어서 먹어도 좋고, 계피 분말을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마셔도 좋습니다. 꿀과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꿀과 함께 자주 먹어왔습니다. 그 외에 볶음밥을 만들 때 조금 넣거나 닭고기나 다른 육류나 생선 등을 요리할 때 후추처럼 살살 뿌려주면 좋고, 계피 스프레이나 방향제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껍질이 있는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현미 껍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현미 그 자체인데, 한국 사람은 하루 두세 끼의 식사를 하는데 흰밥 대신에 현미밥을 먹는 것만으로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식이섬유 등 주요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미의 껍질을 도정하면 흰살이 되는데, 현미 속 영양소의 5%밖에 없고 껍질에 95%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도정하지 말고 껍질과 씨눈이 살아있는 형태, 즉 현미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어금니가 생기는 6세부터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현미밥을 충분히 잘 씹어 드실 수가 있지만, 치아가 약한 사람들은 도정을 하여 나온 현미의 껍질과 씨눈을 모은 미간가루를 밥이나 반찬이나 국에 타거나 뿌려서 먹으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마늘, 양파, 고구마, 참외 등을 먹을 때 껍질은 모두 버리고 알맹이만 먹어왔습니다만, 껍질에 알맹이보다 훨씬 많은 영양소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껍질을 버리지 말고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